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의 클린트,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예,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권 방송에 나오는 그 깽깽이 있잖아요. 그 조총련 방송이라고 말하는 주권 방송, 북의 지령을 받는 깽깽이 빨갱이가 오늘 단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북러 회담에 대한 결과를 오늘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미 깡통 회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가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갑자기 자한당 얘기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북러 회담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자기가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또 다시 보죠. 뭐라고 또 개소리를 떠들어대는지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그러면서 오늘은 자한당을 공격하는데 국회 외란을 일으켰대요. 이 외란이란 말 아시죠? 임진왜란에 비유하는 말이겠죠. 자한당을 전부 친일파로 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로 몰아서 이제 국회에서 외란을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한당을 또 이렇게 폄하하는 또 개논리를 피길래 오늘도 참 웃으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 해산 청원이 지금 100만을 넘어서 자기 생각에는 곧 200만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100만이든 150만이든 200만이든 벌써 여러분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놈의 자한당 청원 해산 청원을 하는데 무슨 30만이라는 숫자가 수십만의 숫자가 베트남에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SNS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청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 돌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5-6번을 반복해서 청원할 수 있다는. 벌써 이게 좌팔들이 하는 짓이 이렇죠. 그걸 이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또 어느 패널분이 말씀하시는데, 네이버에서 한번, 다음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댓 번이 그냥 가뿐하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조작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작의 달인, 킹크랩, 매크로의 달인, 김경수가 출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도 이놈이 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무슨 대한민국 전 국민의 어떤 의사이냐 이렇게 부풀려서, 그러면서 또 내년 총선을 한일전에 비교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일본을 이제 자유한국당에 비유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친일이다. 이제 쭉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니 도대체 지금 자한당 의원 중에서 누가 지금 친일이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해보라 그러는데 그냥 뭉뚱 들어서 뿌리를 거슬러 내려가면 친일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옛날 친일 세력들이 무슨 자유독립을 반대하고 그런 세력들의 후손들이 자한당 의원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자유독립을 반대한 게 어떻게 자한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친일이든 친미든 옛날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독립을 반대한 건 김일성이죠. 이건 역사가 다 아는 팩트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유엔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왜? 북한 김일성은 지가 저를 수령으로 임명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자기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임명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독재를 했더라도 형식과 절차를 지켰죠. 잘못된 절차라 할지라도. 나머지 직선제로 된 대통령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기가 자기를 수령으로 인정하잖아요. 이런 나라, 이런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한당 세력이나 그 전 세력이 무슨 외세 이익을 더 신경 써주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 민족과 민중의 이익은 외면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외세 이익을
챙겨준 게 아니고 외세, 이들이 말하는 외세가 미국이겠지요. 미국은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무상원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나라예요. 이거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때 뭘 챙겨줍니까?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60년대 4.19 장면의 그 임시 내각 그리고 5.16 혁명 이후에 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외세 이익을 챙겨줄 만한 여유가 있어.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던 시절인데요. 뭘 외세 이익을 챙겨줬다고 이렇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친일 세력이 친미 세력으로 말해서 반공과 반북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시켜 왔다. 친일이고 친미고. 그럼 지금 더불어공산당 의원들 조상 중에는 친일파가 없을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친일을 했더라도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어쩔 살기 위해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종류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공 반북은 우리나라의 국시예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반공 반북을 하는 게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 새끼 말대로, 이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 말대로라면 종북 친북을 안 한 게 잘못이라는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도 안 맞는 소리잖아. 이 새끼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왜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유한국당이 난을 일으켰다는데 자꾸 비유를 해요. 뭐 공수처 문제, 선거 제도 문제,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요즘 유명하게 떠들썩대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문제가 뭐 고위공직자 어떤 처벌 조항이라는데, 여기에 이제 자한당 관련 인사와 정치 인사가 대거 끌려 들어갈 테니까 큰 자한당 입장에서는 피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일부가 끌려 들어간대.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 뭐 거기서 거기지요. 예? 썩은 거는. 공수처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함으로써 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반대 세력을 없애는 제도로 악용되기 때문에 자한당이 이걸 막는 거지. 상식적으로도 무슨 자한당 인사만 잡혀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럼 더불어공산당 인사니 정의당이니 깨끗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노회찬이가 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까? 노무현이 왜 바위에서 굴러떨어져서 뒤졌단 말이에요? 그 깨끗한 놈들이. 또 선거제도 문제는 민주당과 자한당이 분명히 불리한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르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진보 세력이 대거 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 같은,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제도인지를. 이거야말로 더불어공산당의 꼼수라 그랬잖아요. 민주당과 자한당이 각각 100석의 의석을 얻었을 경우 대략, 그러면 민주당하고 자한당은 비례대표가 차례가 안 가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등하고 비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죠. 대신 민중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가 30석 15씩을 거저로 가져가는 제도예요. 그럼 이게 더불어공산당과 뭐가 다른 당이에요? 이번에 4.19 창원 선거구에서 더불어공산당과 정의당이 야합하는 거 보셨죠? 이게 여야 관계입니까?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색깔이 같은 정의당, 민중당, 인민, 호남당, 그다음 요즘은 또 새로이 등극한 바른미래당, 이게 더불어공산당 사중대로 새로 태어난 이 세력들한테 내온 세력이 전부 더불어공산당으로 붙으면 이게 범여권이 형성돼요. 범여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걸로다가 개헌 세력까지 만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이런 걸로 나아갈 건 뻔할 뻔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빨갱이 세력을 총직결시키. 또 이게 바로 김정일 시대부터 내려온 대한민국 좌파에 대한 지령사항이라는 거죠. 김정일 때부터 내려온 빨갱이 세력을 국회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입성시키라는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게 지금 더불어공산당과 문빨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한당의 궁극의 목적이 통일을 저지하기 위해서래요. 자한당이 왜 통일을 저지합니까? 자한당이 통일을 지지하지요. 다만 적화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공산당, 저기 꼬마공산당, 정의당, 저 인민호남당, 이런 자식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또 이제 민중당, 아직은 의석은 없습니다만, 이런 자식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적화통일이잖아요. 김정은 체제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통일은 저지하는 게 마땅하죠. 자한당이 당연한 임무지요. 자한당이 통일을 저지하고 무산시키려는 세력이 아니고 자한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무슨 평화통일 말도 안 되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평화라 소리. 평화의 정체는 적화통일이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4.27 그 1주년이 됐는데 민족의 경사의 날. 이게 뭐 민족의 경사의 날입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다 해쳐 까고, 예? 저기 경제고 그리고 북한에 철도를 놔주네, 고속도로를 놔주네.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미친 새끼 문빨이 정신이 나가도 500년이 나간 놈이지. 그리고 자꾸 자한당을 이놈들이 무슨 이유인지 일본의 친일로 비유하는데, 그럼 자기들은 친북이요, 종북이요, 친중세력들이 아닙니까? 친북, 종북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 같지도 않은 군사합의서, 결사 반대하는 게 자한당으로서 바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한당이 평화를 싫어한대요. 평화를 싫어하는 거는 이 세상에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야말로 거짓된 위선 평화로 이 나라를 적화통일해서 김정은 위원장님께 갖다 바치자는 똥돼지 새끼한테 이런 위선된 평화를 조작하고 있는 게 바로 자기들 아닙니까? 더불어공산당과. 그러면서 이제 자한당 해산에 저기서 이렇게 국민청원이 시작됐는데 여길 더욱더 격렬한 투쟁을 벌여서 아예 이제 다음번 총선에는 자한당은 출마도 못하도록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당으로만 선거를 치루어서 다음번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들 뜻대로 된다면 이게 김정은의 지령이겠죠. 조총련을 통한 주권방송,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방송. 비록 유튜버 방송이지만 4만 명이 넘었어요. 벌써 구독자가. 물론 또 새해가 알아든다. 이 진한 빨갱이의 도수가 주권 방송으로부터는 보다는 조금 엷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새가 날아든다니 무슨 응징치대다는다는 놈 있잖아요. 백은종이 그 늙은 새끼. 서울의 소리. 거기다 김어준이 주진우 이런 새끼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막아내는 건 지금 대한민국의 자한당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자한당을 없애려고 이렇게 격렬한 투쟁, 이 새끼들은 말마다 투쟁, 주체니 벌써 단어 자체가 전부 빨갱이적이지 않습니까? 예. 좌파가 잡아서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경제 마이너스 0.3% 하락. 10점 몇 %의 제조업 투자율 하락. 제가 지난번에 2%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12%로 알고 있어요. 그 수출 감소. 거기에 또 수입 감소 한 3%. 이런 성적표를
받아놓고도 뻔뻔스럽게 어저께 그 문빨 새끼 나와서 아직 대한민국 경제 기초 경제는 튼튼해서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이런 뻔뻔함을 보이는 게 빨갱이 새끼들 아닙니까? 그리고 빨갱이들이 짓고 나면 못 산다는 게 이번에 지금 드디어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1980년대 한때 남미 경제 1위 부호국을 누렸던 베네수엘라가 그 좌파 정권 차베스인지 뭔가 하는 놈이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 그 마두르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뭐 슈퍼에 가서 빵 하나를 사는데 지폐를 막 이만큼씩 들고 가야 되는 이런 1300배가 올랐다 그러죠, 물가가. 돈이 아니죠. 이거는 이만큼을 들고 가서 빵 하나를 산다는 게 여러분 이걸 1,000원짜리로만 계산해도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좌파가 집권을 하면 나라가 이 꼴이 나요. 자, 우리나라 경제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재작년 아니 재작년보단 작년이 작년보단 올해가 더 계속 망가지잖아요. 자,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얼마나 더 망가질까요? 입한국에도 문빨 이 미친 새끼는 북한에 철도 놔줄 생각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그 쿠데타 세력에 대한 그 지지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뭐 성명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우선 폼페이오는 자기 그 트윗을 통해서 이제 지지를 표방했고요. 또 미국과 서방 50개국이 지금 쿠데타 쪽 그 후안 가이오, 참 이게 스페인어라 발음하기가, 후안 가이오 임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런 정말 무서운 거죠. 못 살게 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못 먹는 앞에서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참 한국도 걱정되고, 진짜 막상 아직 내 바람은 막상 쿠데타가 일어나야 될 나라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들은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이 돼 있어서 자기가 지금 배고픈 걸 김정인, 김정일, 김일성 때문이 아니고 미국 때문인 줄 알고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놓은 거. 이게 참 세뇌 교육의 무서운 점 아니겠습니까? 진짜 쿠데타가 일어나야 될 나라는 민족을 위해서 민중, 이 새끼들이 좋아하는 말로 민중. 지금 베네수엘라가 아니에요. 북한이 더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중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새끼가 뭐 북러 회담을 뭐 평가한다더니 이건 목요일로 갔으니까 좀 목요일날 같이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다 자한당을 공격하길래 또 어쨌든 그 새끼가 하는 말은 내가 꼭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를 뭐 여러분 앞에 알려야 되는 게 나름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예,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빨갱이들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우파의 정신도 살아있음을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고요. 예, 정말 빨갱이 방송의 구독이 늘어나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좌경화가 그렇게 심각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파들도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